통장을 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아무 소리도 없이 숫자를 들여다본 적이, 잔고가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잔고가 적어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통장을 닫아버린 그 순간, 그 느낌이 무엇인지 이 글을 듣는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았습니다. 일제 잔재 속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철든 분도 있고, 보릿고개를 기억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몸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가을에 먹을 것이 없으면 진짜 죽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없으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생존이었고, 아끼는 건 미덕이었고, 모으는 건 지혜였습니다. 그 시절의 교훈이 몸에 새겨진 채로 우리는 지금 이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모았습니다. 집도 있고, 통장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자녀들도 이제 제 밥벌이를 합니다. 전쟁도 없고, 보릿고개도 없고, 내일 굶을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씁니다. 아니, 쓰지 못합니다.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도 이걸 사면 얼마가 나가지 하고 멈춥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더 나빠지면 이 돈이 병원비가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식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도 내 노후 자금이 줄어들까봐 망설입니다. 그렇게 모으고 아끼고 참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쓸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돈을 모으는 것이 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가 될 수 있는지. 이건 돈을 펑펑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낭비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이 어떻게 서서히 한 사람의 노후를 비워버리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박성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3이었고, 건강했고, 이른 나이에 사업을 접고 나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도 둘 다 결혼해 잘 살고 있었고, 작은 아파트이지만 본인 명의였고, 매달 나오는 연금과 이자를 합치면 혼자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철 씨는 먹지 않았습니다. 반찬값이 아깝다고 된장찌개 하나로 사흘을 버텼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무서워서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났습니다. 친구들이 밥 한번 먹자고 하면 요즘 좀 아파서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실은 더치페이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죽을 때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온 자녀들이 그 돈을 나눴습니다. 성철 씨가 마지막으로 삶에서 진짜로 즐거웠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기억하지 못한 채 갔을 겁니다. 이것이 비극인 이유는 성철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한 번도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모으는 습관이 시절을 잘못 읽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그 습관은 집을 사게 해줬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줬고, 위기에서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그 습관은 진짜 훌륭했습니다. 그 시절엔. 하지만 70이 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면 그 훌륭했던 습관이 서서히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축적의 시간이 아니라 소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60 이후의 몸은 60 이전과 다릅니다. 이건 의지나 건강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가 달라집니다. 회복이 느려지고, 잠이 달라지고, 음식을 소화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계단 하나가 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70에 할 수 있는 것과 80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걸을 수 있고, 지금 먹을 수 있고,
지금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이 5년 뒤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중에를 삽니다. 관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줄어듭니다. 어떤 이는 먼저 가고, 어떤 이는 몸이 불편해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이는 자녀네 집으로 들어가 일상이 달라집니다. 예순에 20명이던 친구가 일흔에는 10명이 되고, 여든에는 5명이 됩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과도 돈 때문에 멀어집니다. 한 번 사주기 아깝고, 한 번 받으면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 안 만나는 게 편해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얇아집니다. 마음도 바뀝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이상하게도 돈이 있는데 불안하고 건강한데도 불안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자녀는 자기 삶이 바빠서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고 TV에서는 모르는 얼굴들이 나옵니다. 그 불안을 달래는 방법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숫자가 줄지 않았으니 오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나이가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 돈은 쓸 수 있을 때만 돈이다. 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65에 100만 원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여행과 75에 100만 원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여행은 다릅니다. 65에 100만 원은 제주도 3박 4일이고 75에 100만 원은 가까운 온천 당일치기입니다. 그리고 85에는 100만 원이 통장에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의 가치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리는 것. 60대에 모은 돈은 단순히 저금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시간들, 여행, 식사, 만남, 경험. 그것들을 포기한 대가입니다. 그 포기가 훗날을 위한 준비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이 이미 지금이라면 그 포기는 그냥 손실입니다. 이웃집 최영순 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순 씨는 71였고 딸이 한 번은 엄마를 유럽 여행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비용도 내고 일정도 다 짜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사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 힘들기만 하지. 그 돈이면 내 애들 학원비나 보태. 딸은 결국 혼자 갔습니다. 그 다음 해 영순 씨는 무릎이 나빠졌습니다. 걷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것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딸이 다시 여행을 권했을 때 영순 씨는 이번엔 진심으로 사양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힘들어서. 그 유럽 여행은 영원히 가지 않은 여행이 됐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60대는 아직 씁니다. 하지만 70대 중반부터 많은 분들이 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의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80대가 되면 병원비가 아닌 지출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 말은 곧 지금 모아두는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돈을 쓰지 않는 것은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두 번째 깨달음. 자식에게 남기는 돈이 사랑이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식들한테라도 좀 남겨줘야지.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따뜻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 그 돈을 남기기 위해 지금 당신이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있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픈 데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참고 있습니까?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눌러두고 있습니까? 그 희생을 자녀가 알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절약하며 산다는 것을 막연히 알지만 그 절약이 어떤 결핍을 만들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나는 괜찮다고 하니까요. 둘째, 자녀가 그 돈을 필요로 합니까? 물론 어렵게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 당장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죽고 나서 8천만 원을 남기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필요할 때 2천만 원을 건네는 것이 자녀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스스로 벌어서 살고 있다면 그 돈은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생긴 유산이 자녀의 삶을 바꾸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셋째, 자녀가 원하는 것이 정말 돈입니까?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유산은 필요 없으니까 본인 위에 쓰세요. 이 말이 전부 진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진심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아끼고 아껴서 남긴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지막 시간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덜 쓸쓸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많은 자녀들은 원합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좋은 유산은 사실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스스로 잘 살았다는 기억, 행복하게 살았다는 인상,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살았다는 사실, 그것이 자녀의 가슴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병원비를 위해 아끼는 것의 역설. 60 넘어서도 쓰지 못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가 얼만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쓸 수가 없어. 이 말은 이해합니다. 이 땅에서 노인이 아프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우리는 모두 목격했습니다. 지인의 암 치료를 곁에서 본 사람들, 부모님의 치매 간병비를 감당했던 사람들, 그 경험이 공포로 남아서 노후 준비의 핵심이 병원비 마련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아끼다가 그 아낌이 오히려 더 빨리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추운 방에서 지내면 관절과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우울해지고 우울은 신체 면역을 낮춥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몸도 함께 천천히 포기합니다. 이걸 연구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서 봐왔으니까요. 잘 먹고 자주 웃고 사람을 자주 만나는 노인이 오래 삽니다.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에 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활기가 병을 미루고 회복을 돕고 노후를 연장합니다. 이재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68. 당뇨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음식 관리를 잘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재현 씨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운동화를 꺼내 신어봤는데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새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운동화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이 6만 원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한참 신어보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이 6만 원도 아쉬운 때가 온다. 지금은 아껴야 해.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낡은 신발로 걷다 보니 발이 아팠습니다. 발이 아프니 걷기가 싫어졌습니다. 걷기를 멈추니 혈당이 올랐습니다. 병원에 더 자주 다니게 됐고 약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재현 씨는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발 살 걸.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아들은 웃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6만 원을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걸 재현 씨 본인이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모아둔 돈이 진짜 병원비로 쓰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전혀 준비 없이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묻고 싶은 것은 그 대비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넘어서 삶 전체를 갉아먹는 공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겁니다. 적정한 안전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전망을 넘어선 그 이상의 아낌은 삶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삶을 소비합니다. 네 번째 깨달음. 외로움은 돈으로 막을 수 없다. 노후를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이 아닙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들이 같은 결론을 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외로운 노인은 인지 기능이 빨리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지고 삶의 의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돈은 어떤 관계입니까? 언뜻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고 돈이 없어도 따뜻한 노후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연결이 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사람을 안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경조사 봉투가 무거워서, 한 번 나갔다가 뭔가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둘 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연락이 오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 거절당하면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섭섭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허봉자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봉자 씨는 75, 혼자 삽니다.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2번을 나갔습니다. 갈 때마다 밥값도 나가고 노래방도 가고 2차 커피도 마시다 보면 5만 원은 금방 나갔습니다. 봉자 씨는 그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을 연달아 빠졌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바쁘다고. 친구들도 처음엔 연락했지만 계속 거절하니까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번 모임엔 알림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봉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 자리에서 멀어진 것임을. 지금 봉자 씨는 일주일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습니다. 그 외로움이 아낀 5만 원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아끼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관계이기도 합니다. 모임에 한번 나가는 것, 친구와 밥 한 끼 나누는 것, 오랜만에 가족을 찾아가는 것. 이런 지출들은 소비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내지 않으면 관계는 천천히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 경험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노후를 지탱한다. 사람은 늙으면서 무엇으로 삽니까? 많은 부분 기억으로 삽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 자녀 키우던 날들, 처음 여행 갔던 그날, 웃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노후의 내면을 채워줍니다. 그래도 나는 살만하게 살았다는 느낌. 그것이 노후의 품위입니다. 그런데 아끼기만 한 사람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기억, 아끼고 절약했다는 기억, 자식들한테 다 해줬다는 기억. 이것도 의미 있는 기억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외에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까? 맛있는 것을 실컷 먹었다는 기억, 가고 싶은 곳에 갔다는 기억,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오래 웃었다는 기억. 그 기억이 없으면 노후는 공허해집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나이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 씨, 76, 영호 씨는 성실했습니다.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텃밭을 일구고 혼자 밥을 해먹고 이웃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가끔 찾아옵니다. 몸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호 씨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오래 걸립니다. 요즘 뭐가 즐거우세요? 영호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뭐가 있나? 그냥 사는 거지 뭐. 웃으며 말하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멀리 있습니다. 영호 씨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즐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들을수록 마음에 걸립니다. 정민수 씨, 78. 민수 씨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적고 자녀들도 살기 바빠 자주 오지 못합니다. 몸도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민수 씨 집에 가면 냉장고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른해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혼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절 앞에서 찍은 사진, 손자가 처음 걸음마를 걷던 날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이 전부 몇 년 안에 찍힌 것들입니다. 민수 씨에게 어떻게 그 나이에 혼자 일본을 가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뭘 먹었는지, 길을 잃어서 얼마나 헤맸는지, 그래도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민수 씨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게 기억이라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멀리 가지 못하게 되어도 그 기억은 남습니다. 혼자 있는 밤에도, 무릎이 아파 누워있는 날에도 그 사진들이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잘 산 것인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호 씨가 통장을 지키는 동안 민수 씨는 기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둘의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외부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경험을 쌓는 것은 내부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후는 외부 자산보다 내부 자산에 더 많이 기댑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너무 늦지 않았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후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방식으로 살아남았고 그 방식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을 조금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 70이라도, 지금 75이라도 오늘부터 밥을 한 끼 더 맛있게 먹기 시작해도 됩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에게 오늘 전화해도 됩니다. 가고 싶었던 곳을 달력에 적어놔도 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한 가지만 바꿔보는 것. 오늘 뭘 아낄까가 아니라 오늘 뭘 할까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노후의 색을 바꿉니다. 돈에 대한 태도도 조금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간병 비용을 위한 여유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망 바깥의 돈은 쓰도록 허락해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써도 된다. 내가 이걸 즐겨도 된다. 나는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있다. 그 허락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아껴온 몸이 쉽게 놓아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연습은 됩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반드시 남겨주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사는 것이 자녀에게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선이
꼭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관계를 다시 열어도 됩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오래 묵었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더라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반응합니다. 서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연락해보면 알게 됩니다. 모임에 다시 나가도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달라져 있고 사람들이 늙어 있고 세상 이야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혼자 방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도 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도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됩니다. 사고 싶은 것을 사도 됩니다.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노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를 겁니다. 통장이 넉넉한 분도 있고 빠듯한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가까이 사는 분도 있고 멀리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그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숫자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 숫자는 수단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수단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노후를 만듭니다. 어떤 노인이 임종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일할 걸 하는 사람은 없더라. 더 많이 웃을 걸, 더 자주 만날 걸, 더 많이 먹을 걸 하는 사람은 있더라.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몸에 새긴 오래된 습관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습관을 조금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오늘 그걸 드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연락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올 안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는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당신의 노후입니다. 그 노후가 조금 더 따뜻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다시였습니다.